회장님 병원 말고 검찰입니다. 오늘 안에 구속영장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그 한마디를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수술실 앞 전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박성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데 그 와중에 고성애 쪽이 영장까지 올라온다니요.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 밤 끝낼 건 끝내야 했습니다. 누가 쓰러지든 누가 울든 더는 미루면 전부 같이 무너질 판이었거든요. 문틈으로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환자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못 움직였는데요. 옆에서 이상철이 주먹을 꽉 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의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구멍으로는 이지혁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이상철은 오늘 여기서 2번 무너져야 했습니다. 아들의 심장병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날 하필 박성재 사고까지 겹친 상황. 이상철은 진짜로 숨을 못 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박진석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성재의 담당의였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가 낮게 말했는데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자극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깨어나더라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자극 최소화요. 지금 집안 전체가 폭발 직전인데 무슨 자극을 줄이라는 건지. 박진석은 의사에게 딱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눈은 뜹니까? 뜹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라 울고 싶은데 아직 안 끝났다는 말이 더 크게 꽂혀서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었죠. 박진석은 뒤돌아섰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병원 로비 쪽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거든요. 플래시가 번쩍번쩍.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건강 이상설. 경영 공백. 이사회 쿠데타. 박진석은 그걸 직감하는 순간 고성의 얼굴이 아니라 내부자 얼굴부터 떠올렸습니다. 고성이 혼자서는 이렇게 정확한 병원 정보, 이렇게 빠른 기사 흐름을 못 만들거든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사회 자료 전부 다시 묶어. 한재국 이사, 최지환 이사 최근 6개월 결제 라인, 회의록, 계좌 흐름, 통화 기록까지.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이사님들까지요. 지금 내 아들 병실 앞까지 소문이 왔다. 그럼 누군가 문 안까지 들어온 거야. 박진석이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박성재였습니다. 아직 목이 잠긴 목소리였는데요. 아버지 지금 어디예요? 박진석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성재가 깨어났다는 뜻이었죠. 박진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다. 고성이 진짜 잡혀요? 박진석은 짧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잡힌다. 그 한마디에 박성재가 울었습니다.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 울음이었어요.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더 아프게. 박진석은 그 말에 목이 잠깐 흔들렸는데요. 박진석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 오히려 박성재에게는 더 위험했습니다. 담당의 말 그대로 자극이니까요. 박진석은 목소리를 누르고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끝까지 참고 살 뻔했지. 박성재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는? 박진석은 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다. 전화를 끄는 박진석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철이 조용히 다가와 입을 열었는데요. 박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오늘 도시락 들고 오다가 다 봤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을 봤습니다. 이상철의 눈은 이지혁만 찾고 있었죠. 박진석은 알았습니다. 이상철은 지금 자기 아들 하나 지키겠다고 세상이랑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걸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이 정말 심장이식밖에 방법이 없답니까?
박진석은 대답 대신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이상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혁이가 숨겨요. 어머니 김다정이 요즘 많이 힘든데 조옥래 어르신 일도 겹쳤고 거기다 그걸 알면 다정이가 무너져요. 박진석은 그 이름을 듣고 잠깐 시선이 멎었습니다. 조옥래. 오래전부터 집안 어른들이 버텨준 뿌리 같은 존재. 그 뿌리가 흔들리자 자식들도 같이 흔들리는 법이었죠. 이상철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박진석은 이상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옆에 서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말이 이상철 가슴을 쳤습니다. 이상철은 지금까지 도망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모른 척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고성이는 경찰서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 송치 준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돈 최종 도착지 확인됐습니다. 고성희 씨가 직접 지시한 거 맞습니까? 고성희는 웃듯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여보라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는데요. 박진석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여보라는 단어가 닿을 곳이 없는 눈이었어요. 박진석이 고성희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구속영장 청구서가 아니라 한재국 이사, 최지환 이사 이름이 찍힌 통화내역 요약본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짧았는데요. 그 짧은 흔들림이 박진석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맞다. 이건 공모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디 있지? 고성희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아주 이기적인 계산 표정이었어요. 그의 얘기는 하지 마. 당신이 감당 못해.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는데요. 내가 감당 못하는 건 당신 같은 사람을 26년 곁에 둔 내 자신이지. 고성희가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도 곧 끝이야. 건강 이상설? 이미 퍼졌어. 이 사회도 움직여. 당신 아들, 성재, 대표로 앉히려고? 꿈깨.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는데요. 그래. 그 꿈 오늘 깨지 않게 내가 깨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사관이 들어와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추가 혐의 확인돼서 긴급 체포 들어갑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성희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를 누가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냐보다 뭘 했냐가 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고성희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박진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회사 지키려다 사람부터 잃어.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지키는 건 회사가 아니라 내가 속지 않게 되는 내 인생이다. 그날 새벽 박진석은 병원에서 바로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눈빛 하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박진석은 박성재 손을 잡았습니다. 이긴다. 근데 아버지 몸. 박진석이 손에 힘을 조금 더 줬습니다. 내 몸은 내 책임이다. 박성재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하지 마요. 이번엔 진짜 혼자 하지 마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눈을 내리깔았는데요. 그래. 그래서 너를 살려놨지. 그 말은 내가 대표가 된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가 그걸 알아듣는 순간 눈물이 더 났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뭘 하면 돼요?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기억해.
회사는 숫자보다 사람이 흔들릴 때 무너진다. 내가 흔들리지 마라. 그날 아침 박진석 회사에서는 이사회 소집 공지가 돌았습니다. 이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이었는데요. 회장이 병원에 있다는 소문이 도는 타이밍에 이사회를 연다니. 그런데 박진석은 그걸 알면서도 열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연 거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오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진석 얼굴은 멀쩡해 보였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아픈 건가 아니면 진짜 무서운 건가. 박진석이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2개다. 첫째, 재단 자금. 둘째, 경영 공백 루머. 한재국 이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걸 논할 상황입니까? 언론이.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언론은 내가 고친다. 최지환 이사가 슬쩍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건강 이상설이 사실이면 회사는 대비를. 그 순간 박진석이 테이블 위로 파일을 밀었습니다. 그 대비 너희가 하려고 했지. 한재국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유령회사. 재단 돈이 여기로 빠졌다. 결제 라인. 고성이. 실무 라인. 재단 쪽. 그런데 최종 승인 전 회계팀 서버에서 자료가 사라졌다. 최지환 이사가 손을 들며 말했다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박진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변명은 검찰 가서 해라.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들어왔는데요. 한재국, 최지환. 참고인 조사 요청입니다. 지금 동행하시죠. 이사회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이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사이다였어요. 말로만 악을 벌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끌려나가는 순간. 한재국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음모입니다. 고성이가 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고성이도 잡혔다. 그 한마디에 한재국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지환 이사도 다리가 풀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둘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었거든요. 검찰 수사관이 둘을 데리고 나가고 박진석은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회사는 흔들릴 거다. 누군가가 일부러 흔들 거다. 나도 흔들어 볼 거다. 그때 살아남는 사람만 남는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계는? 박진석이 대답하려는 순간 가슴이 찌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시야가 잠깐 흐려졌고 손끝이 차가워졌는데요. 박진석은 단 한 번도 그걸 티낸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더 잦았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숨을 고르며 말했다가 결국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박성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박성재가 대표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내가 끝까지 만든다. 그날 오후 박성재는 병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못 눌렀는데요. 그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에게요. 이지혁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했는데도 숨기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지혁아, 나 살아. 이지혁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박성재가 바로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야?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박성재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야, 우리 왜 이렇게.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울면 나까지 무너진다. 박성재는 그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안 울게. 대신 너 살릴 방법 내가 찾을게. 이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을 막았거든요. 그 시각 지은호는 박진석 회사 쪽 회의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갑자기 박진석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지혁 회사의 팀장인 지은호는 원래 이지혁 회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박진석 회사가 큰 협업을 제안하면서 양쪽이 사람을 보내서 같이 붙자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이직이 아니라 파견으로 들어온 거였고 직급과 책임은 그대로 팀장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사에서 지은호는 우리 쪽 실무 책임자로 불렸고 이지혁 회사에서는 여전히 팀장이었죠.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자료예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서명했는지, 누가 서버를 지웠는지. 그게 나오면 회사는 버텨요. 박진석 회사 실무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팀장님, 회장님 건강 얘기가 계속. 지은호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 얘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증거예요. 그 말이 딱 꽂혔습니다. 지은호가 연애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로 버티는 사람이라는 게 그 순간 확실해졌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은 피곤한 목소리로 받았는데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자료 정리 끝났어요. 유령회사로 돈 넘어간 흐름 거의 잡혔어요. 이지혁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지은호가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선배, 심장 쪽은 숨기지 말아요. 회사 일은 제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선배가 쓰러지면 그때는 다 끝이에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끌고 가면 너까지 무너진다. 지은호가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무너질 사람은 선배가 아니라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지혁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랑의 밀당이 아니라 책임감의 직진이었거든요. 한편 영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원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웹툰 연재를 시작했는데요. 내용이 이상하게도 자기 집안과 겹쳤습니다. 직접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이거 재단 돈 빼돌린 이야기 아니야? 이거 회장 부인. 댓글이 폭발했고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영란은 너무 순진하게 그냥 상상이라고 웃었는데요. 그날 작업실 앞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번호를 물었습니다. 영란은 습관처럼 웃으며 말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지환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지환은 영라 휴대전화를 딱 눌러내리며 말했는데요. 지금 뭐 하세요? 영라가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번호 따는 거잖아요. 그냥 웃은 건데요. 지환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도 섞이고 질투도 섞인 얼굴이었죠. 이런 세상에 함부로 웃지 마요. 그게 친절이든 뭐든 누가 봐도 오해예요. 영라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오해요? 오빠가 왜 오해해요? 지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문이 막힌 게 영라에게는 답이었죠. 영라는 웃음을 거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나한테 뭐예요? 지환은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라가 등을 돌리려는 찰나 지환이 낮게 말했는데요. 내가 너 다치는 꼴 못 봐서 그래. 영라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치지 않게 옆에 있어요. 그 말이 지환 가슴을 쳤습니다. 지환은 더 크게 말하지 못하고 대신 영라 옆에 서서 작업실 문을 닫아줬습니다. 이 둘의 관계도 이제는 단순한 운전기사와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한 단계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라의 웹툰이 수사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떤 독자가 댓글에 자료를 하나 올렸거든요. 이거 혹시 유령회사 이름이랑 비슷한데요? 그 댓글 하나가 공유되고 기자가 움직이고 검찰이 속도를 냈습니다. 영란은 그 사실도 모르고 인기 만뇌하며 웃었습니다. 순진해서 더 무서운 파급력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우진을 대표로 앉히려고 했고 성재와 진석을 몰아내려고 내부 이사들과 공모했는데요. 그런데 우진은 지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진도 고성희에게 반기를 든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사람을 하나 붙였습니다. 바로 차철민이었습니다. 차철민은 원래 이지혁 회사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지혁과 박성재 쪽 모두가 믿는 현장형이었죠.
박진석은 차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찾는다. 살아있든 숨었든 반드시. 차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우진 씨는 고성일 씨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겠죠.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심장. 차철민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박진석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우진이가 사라진 거면 난 고성이를 죽여도 시원치 않아. 차철민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차철민이 찾아낸 주소 하나가 박진석 휴대전화에 찍혔습니다. 응급의료센터 후문 야간 출입 기록. 박진석은 그걸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진은 숨은 게 아니라 쓰러진 겁니다. 숨으려면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거든요. 박진석이 바로 병원으로 향하려는 순간 박성재가 전화로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찾으러.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요. 너는 누워있어. 박성재가 울먹이며 버텼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면 또 쓰러질 거잖아요.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흔들리지 마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응급센터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진석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침대 위에 누운 사람.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료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담당의가 박진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쪽이 아니라 뇌 쪽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의 시야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옆에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박진석 머릿속에는 한 가지가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식 공여자. 그 떡밥이 이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라면 이 드라마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박진석은 담당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진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는데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엄마한테 반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진이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해요. 박진석은 그 말에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우진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차철민이 그걸 주워 박진석에게 건넸는데요. 서류 제목은 짧았습니다. 대리인 지정 및 위임. 박진석의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우진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대리인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요. 박진석이 서류를 넘기자 거기에 적힌 한 줄이 박진석을 더 얼게 만들었습니다. 재단 자금 흐름과 유령회사 운영 지시 고성의 단독이 아닙니다. 내부 이사급 공모 증거 보관.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진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끝장 자료를 쥐고 뛰었다가 당한 겁니다. 그럼 누가 우진을 이렇게 만들었나? 박성재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진이도 위험한데 지혁이도 위험해요. 우리 지금 동시에 두 사람을 살려야 해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너무 자주였어요. 박성재가 박진석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금부터는 내가 앞에 서. 박성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그날 이후 박성재는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박진석을 대신해 우진을 지키고 지역을 살릴 길을 찾고 회사 내부적을 끝내야 했거든요. 박성재는 가장 먼저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상담실에서 검사지를 보고 있었고 얼굴은 담담한데 손끝이 하였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오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너 괜찮냐? 박성재는 웃다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근데 너는 꼭 살아야 돼.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릴 거야. 방법을 찾을 거야. 의사, 해외병원, 어떤 길이든.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너답다. 박성재는 바로 지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은호는 밤새 자료를 정리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금부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회사 일 더 크게 키웁니다. 흔들리지 않게. 지은호는 숨도 안 쉬고 대답했습니다. 말만 하세요. 지금 이 판 누가 흔드는지 제가 보이거든요. 박성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판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박성재는 그제야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큰 전개가 시작됩니다. 박진석은 뒤에서 절차를 끝까지 깔아두고 박성재가 앞에서 움직입니다. 한재국, 최지환은 구속수순, 고성희는 횡령과 공모로 재판 수순, 재단은 압수수색 수순, 유령회사는 해외 공조 수순. 이때 시청자들이 드디어 하고 박수칠 만한 결말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바로 고성희의 마지막 반격이 실패하는 장면이죠. 고성희는 구속되기 직전 자기 편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던 한 명에게 전화를 겁니다. 바로 우진의 대리인으로 세워진 인물에게요. 고성희는 낮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움직여. 회장 자리 바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못합니다. 고성희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못해. 상대가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가 남긴 자료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가 깨어나면 당신은 끝입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처음으로 목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만든 판이 자기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박진석도 곧 쓰러져. 그 늙은 것 오래 못 가. 그 말은 이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사 안에서는 박성재 체제로 넘어가는 준비가 시작됐고 지은호가 실무를 붙잡고 있었고 이지혁이 협업의 설계를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고성희가 흔들려고 한 회사 존폐가 오히려 새 판을 여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이상철은 결국 김다정에게 말하지 못한 채 병원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김다정은 종례를 떠나보낸 뒤 마음이 텅 비어 있었고 그 텅 빈 마음 위에 이지혁 심장병이 떨어지면 버틸 수가 없을 거라는 걸 이상철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김다정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숨기는 걸요. 김다정은 집에서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아들이 아픈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지? 김다정은 결국 병원으로 옵니다. 복도에서 이상철을 마주치는 순간 김다정은 이상철 얼굴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김다정이 말합니다. 지혁이 심장이야. 이상철이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숨이 끊기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상철이 김다정을 안고 말합니다. 당신 잘못 아니다. 우리가 같이 버티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박성재가 자료 하나를 들고 이지혁 병실로 들어갑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지혁아, 우진이 찾았어. 이지혁의 눈이 커집니다. 살아있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릴 수 있어. 그리고 우진이가 남긴 서류가 있어. 이지혁이 숨을 삼킵니다.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심장이식 공여자 매듭 짓자. 그 순간 이지혁은 눈을 감습니다. 기대하면 무너질까봐. 하지만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고 말합니다. 한우진이야. 우진이가 너 살리려고 끝까지 준비했어. 이지혁의 눈가가 졌습니다. 지은호가 그 장면을 문 밖에서 듣고 조용히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울면 일이 무너질까봐 울음도 참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다가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깊게 통증이 옵니다. 박진석은 벽을 짚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립니다. 끝내고 쓰러져야지.
그때 박성재가 달려와 박진석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진짜 병원 가요. 박진석이 박성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래. 대신 너도 약속해라. 뭐든요. 박진석이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지혁이 살리고 우진이 살리고 회사는 내가 키워라. 그리고 너 자신은 잃지 마라. 박성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지킬게요. 그 순간 멀리서 응급실 호출 방송이 울립니다. 한우진 상태가 급변했다는 호출. 그리고 동시에 이지혁에게도 수술 일정이 잡혔다는 연락.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악은 법의 심판으로 끌려가고 회사는 새 판으로 넘어가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버티기 시작하고 심장은 누군가의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남습니다. 박진석 건강 이상설을 처음 퍼뜨린 진짜 내부자, 유령회사를 해외로 돌린 마지막 손, 그리고 우진을 이렇게 만든 배우. 그 사람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하지만 박성재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한 날들을 기다리며 견디는 시청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계속되는 예상 시나리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